오늘 저 신혜식 대표가 지금 경과를 또 이 시대의 영웅인 서정갑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두 가지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까 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청와대에 가서 이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건 저도 그때 그 서 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찝차를 탔습니다. 여기 지금 신영철 그 대륙연합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육군 회장 겸 대륙연합회 부회장님으로 계셨지만 수석 부회장님으로 계셨죠. 저는 그때 당시 그 사무총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저는 2호차에 선임 탑승을 했습니다. 물론 예비역 군복, 대령 군복을 입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어디였냐면 이 프레스센터 바로 이 시청 바로 그 옛날 그 국회의사당 지금 시의회죠.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거기에 차가 딱 정체돼서 있었는데 제가 물대포를 쏘아대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그때 회장했던 그 해병대 회장께서 바로 거기서 방패에게 이렇게 찍는 장면을 저 선임 탑승을 했으니까 위에서 지금 내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저항할 힘이 없고 또 저항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화가 나니까 사람이 끼고 하니까 사람이 끼었다 하니까 이 차를 좀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건 물대포를 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화적인 시위 정도가 아니고요. 침묵 시위와 같은 정적이 흐르는 시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혜식 대표가 참 왜 감방을 가야 됐는지 그걸 지금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사회를 봤는데 거기에 무슨 죽창이 있었겠습니까? 쇠몽둥이가 있었겠습니까? 그 낚싯대 가지고 이렇게 몇 번 흔들고 그 마이크로 나오는 소리도 전 다 들었는데 정말 참 그때 모든 것을 다 안고서 징역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당시 그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조국을 건지겠다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찾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 애국지사들이 오늘에 와서 또다시 유죄 선고를 그 당시에 있었던 그거보다 더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울분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2004년은 당시 그 대통령 노무현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광분이 극에 달했을 경우였습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해야 할 그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과 국민들과 체제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김정일 요구에 따라서 폐지하겠다고 청천벽력의 그 기막힌 현실에 애국 세력은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만약에 그 당시 13 국민대회가 없었더라면 14 국민대회가 없었더라면 국가보안법은 100% 폐지가 통과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다 시위에 참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믿겠습니다. 그것이 했다면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다 하면은 만약에 폐지되었다면은 아까 이 문화일보 윤창중 논설위원께서 그 글을 쓴 바로 저도 아까 우리 어떻게 처음 알았지만은 그 대검 차장께서 만약에 보안법을 사수하지 못하면은 공산화가 된다 라고 말씀했다는 그 사실, 그 비화를 말했다는 그 자체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정갑 본부장은 국가보안법을 사수함으로써 국민대회를 주도함으로써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을 우리나라 체제를 지킨 대한민국의 시대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이가 국가보안법 폐기를 당연한 국정 수행의 목표로 삼았던 그 참담한 역사의 시작,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맞는 시간의 공간적인 그 고통이었을 겁니다. 2005년도에는 심지어 2005년도엔 겁약하고 유약한 야당인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의원조차 국가보안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그 정의의 정부 참칭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또 한 번 애국 국민들 충격에 빠뜨린 바로 국가보안법이 바로 풍전등화 앞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사수해낸 서정갑 본부장을 비롯한 애국자들에게 대한민국 그 6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노무현 정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 교체를 갖다가 국가보안법 사수를 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재판이 벌어졌다는 것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가 돼 있다, 상권 분립이 돼 있다 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사법부 단독으로 대무술 방한원 자들이 자라나서 이러한 판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헷갈려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노는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하는 수호의 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했다 해서 이렇게 무고하게 이 중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한민국이 아직도 완벽한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판관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요. 없애버려요 그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으로 친북 자익정권하고 투쟁하여온 여러분들과 애국투사인 우리 서정갑 국민행동부 본부장에 대한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한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신혜식 대표께서도 참 무고하게 일단 종결된 사건으로 그때 전부 다 인식했습니다. 왜? 젊은 신혜식 대표가 사회를 보고 그 정말 낚싯대 하나 거기서 집어던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진이 찍히다 해가지고 징역을 살고 저는 그때 우리 서 회장님과 통해서 사식을 좀 주라고 조그만 돈을 좀 보내준 그 기억도 나긴 나지만 그때 그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를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좀 청와대가 오늘의 이런 분위기, 이런 분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신 대표가 말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그 2008년 광우병 촛불 남동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버스를 갖다가 말이죠 180대 불태웠습니다. 쇠파이프, 망치, 도끼 안 나온 흉기들이 없습니다. 화염병, 공권력인 경찰대 부숴가지고 경찰 병원이 전부 다 그냥 5만 원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할 정도로 이런 폭력을 행사한 그 친북 좌익분자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죄라든가 또는 최소의 처벌로 그쳤고 국가보안법 사수를 외친 애국자들에게만 무거운 유독 무거운 유죄나 또는 중형을 내렸으니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오늘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재판관들 다 죽여버려요. 왜 그걸 처리서를 못해요? 2004년 국법법 우리가 사수국민대회는 충돌이라고 해보았자 고작 해가지고 참가자 대부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5, 60세 이상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이 아마 50대 아니면 60대 막 그 정도 때에 나오셨을 겁니다. 경찰의 피해가 5, 60대가 그 차에 거의 바리케이트 친데 바로 걸립니다. 저희가 그 집차 저는 두 번째 탔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눈에 보였어요. 물대포를 쏘니까 그대로 노인들이 아주 무저항주의자들이었는데 이 노인들이 전부 다 무저항이었습니다. 무슨 손에 뭘 든 사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차를 흔들 거 아니야,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차가 약간 동체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 걸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패로 막 찍는 걸 봤습니다. 우리 그 해병대 회장이 이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긴급 이가 찍히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 세브란스병으로 구송이 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찰의 물리적인 행사 과정에서 경찰 자동차 백미러 한두 개가 부서지고 말이죠. 그랬다는 것,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 대표한테 징역을 주고 또 그 3년 후에 다시 기소를 해가지고 또 그 3년이 지난 오늘날, 정권 교체가 된 오늘날 또다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법리작용을 하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것을 사법당국에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판결문을 보내가지고 법과대학에서 법학 전문대학에서 전부 이걸 갖다 한번 학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42년 전에 법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국가보안법을 사수해서 국가체제를 지키는 그 평화적인 시위에 집행자에게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스터디를 해서 그 법의 거울, 소위 양심의 거울을 갖다가 한번 대한민국에 한번 비춰보도록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해서 도대체가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입이 말을 한 사람도 평가를 논평하는 게 없습니다. 대도 안 하는 소리, 복진이 뭐냐 하는 소리는 운운하면서 도대체 진짜 중요한 자기네들이 집권 세력이 된 그 배경은 체제를 지켜줬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되어 있는데도 한나라당에서 어떤 논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로나마 이것이 그들의 귀에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대선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 예비주자들의 솔직한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한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시대의 사법부와 이명박 시대의 사법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탄